안녕하십니까. 금일 주재 발표를 맡은 한국면세점협회 사업지원단장 홍주표입니다. 오늘 발표는 지정면세점을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자체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면세점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정면세점 제도와 해외 경쟁국 동향을 설명하고 결론으로 지자체 지원과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면세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세점 제도는 크게 사전 면세점 제도와 듀티프리와 사후 면세점 제도, 텍스프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 면세점은 통상적으로 면세점으로 불리는 보세 판매장과 지정 면세점을 지칭하며 면세점에서 이용자에게 관세 등 제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출국 시 이용자가 물품을 인도받는 구조의 면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후 면세 제도는 면세점에서 제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외국인 이용자가 출국 확인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의 면세제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면세제도는 사전 면세점 제도이며 그 중에서도 지정 면세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방금 사전 면세점은 보세 판매장과 지정 면세점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보세 판매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 판매장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 등을 의미합니다. 본래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매품의 해외 반출을 조건으로 해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판세품을 판매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지난 2019년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판매 조건의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600 면세 한도 내에서의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일부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면세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은 약 24조 8,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 시장으로서의 그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쉽게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감소한 12조 9천억 원의 수준이며 구매 객수도 76%가 감소하는 등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용은 직고용 약 3만 5천 명에서 2만 1,700명대로 13,000명 이상으로 감소하였으며 약 38%가 감소하여 고용 불안도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지정면세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에서만 특별히 설치된 일종의 섬 면세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에서 출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으로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제주 컨벤션 센터의 한 곳, 제주공항의 한 곳, 기타 항만의 3곳 등 총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매 조건은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반출이 아닌 도외 반출입니다. 현재 지정면세점은 연 6회 이용이 가능하며 $600 면세 한도 내에서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의 운영 주체는 JDC와 제주관광공사로 모두 공기업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능률성과 생산성 그리고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면세점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업에 비해서 바잉파워가 낙하고 공기업의 특성상 규제 완화와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어 법률 규제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면세점 매출은 지난 2017년 6,059억 원을 정점으로 해서 정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아쉽게도 코로나19 영향으로 5천억 원 이하의 매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지정면세점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면세점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공익 차원의 목적 등 제주 국제도시 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수행, 관광 마케팅, 관광 활성화,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섬 면세점 제도는 어떨까요? 먼저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제주도보다는 약간 작은 섬입니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와 지능 특별조치법상 특정 면세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오키나와 공항 출국장과 시내 한 곳씩 모두 2곳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2곳의 운영 주체는 세계적인 면세점 그룹인 DFS이며 오키나와 면세점의 경우 20만 엔까지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연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이난입니다. 하이난은 아시다시피 동양의 화해로 불리며 최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10배 정도 이상으로 되는 곳으로 하이탕완, 하이코우, 보아오, 그리고 시내의 메이란 공항 등 4곳의 면세점이 성황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면세품 그룹 유한책임공사 즉 CDFG가 운영하는 하이탕완 면세점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금년도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 1위 면세그룹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이난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키나와 면세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 DFS 면세점의 경우 면세한도 20만 엔 이상까지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도 이상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현장 인도를 합니다. 일본 본토행 국내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과 달리 판매 물품에 제한이 없고 관세만 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DFS의 경우 자발적인 지역 환원 활동으로 교육원, 지원이라든지 환경보호, 지역 특산품 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난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이난섬을 출도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CDFG는 매출액 세계 1위의 업체이기 때문에 면세점 업력이 긴 업체로 볼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지정면세점을 배워가 제도의 토대를 만들고 발전시켜서 세계 1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업체입니다. 하이탕완 면세점은 중국 면세품 그룹의 유한책임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총 45종에 달하는 품목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하게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급속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 개선을 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하이난선 면세 제도의 변화 추이가 나옵니다. 처음 제주와 오키나와 면세점을 토대로 하이난 면세점을 만들 당시에는 이용 자격도 18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하였으며 하이난 주민은 연 1회, 기타 내외국인 관광객은 연 2회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매 품목도 19종이었으며 최초 면세 한도도 불과 5,000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하이난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면세 한도를 8,000위안으로 상향하였고 2014년도에는 싸냐에 약 2만 평 규모의 2,000평 규모로 운영했던 면세점을 하이탕완으로 이전하고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 쇼핑센터 약 2만 3천 평을 만들어 판매 품목도 38개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용 자객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판매 품목을 17종 더 확대했습니다. 이후 16년도에는 면세 한도를 기존의 8,000위안에서 2배인 1만 6,000위안으로 증가시키고 외부 관광객에 대한 구매 횟수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으로 재차 상향하고 지난 2020년 7월 1일에는 다시 10만 위안으로 면세 한도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판매 품목도 45개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 횟수도 완전히 폐지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하이난 CDFG는 올 상반기 세계 최대 매출을 올린 업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매출 4위였던 매출 순위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것이죠. 다음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연평균 27%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올해 규제 개선 이후에는 믿을 수 없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워갔던 하이난 면세점이 세계 최대 면세점 그룹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난 면세점이 우리 지정 면세점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규제 완화가 결국 매출과 수익으로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규제를 완화한다는 결과가 매출과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인데요. 특히 지정면세점 제도에 있어서 매출과 수익 확대는 지역 상생과 도정 지원의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즉, 지정면세점 설치 목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제 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수행, 관광 마케팅, 관광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 상생을 위해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정면세점은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각 사업과 상생 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면세점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확대하고 그 재원을 제주 발전과 지역 상생으로 환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PPT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지정면세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새롭게 창출된 수익을 상생과 도민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주도 등 지자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구매 한도, 구매 횟수, 판매 품목에 대한 기존 규제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공기업 두 곳이 제주 지역에 대한 환원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제주 지역 관광 경쟁력 육성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정면세점은 규제 완화 효과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도민과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역 특산품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해야 하며 질 좋은 신규 고용 창출 등 공기업의 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 지역의 경제, 고용, 지역 상생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 짧은 의견일 수 있으나 면세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저의 소견으로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지정면세점의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두서없이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